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좀 주식하기에 좋은 시절이 왔다 했을 때, 혹시 네. 조금 뭐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해두고 있으신 뭐 섹터라든지 기업이나 주식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개별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탑다운의 매크로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절반 정도 발을 담궈 놓고 사실 장기 투자를 하면 다 위너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회사를 12년 다니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달리요. 기본 투자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생각하면요. 다 위너가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항상 밸런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장기 비전을 생각하면 성장주가 좋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당주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좋잖아요. 절대적인 선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구간과 미래 구간 한 뭐 3년, 5년을 본다고 하면 저는 VIG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VIG 다른 데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VIG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배당 주식은 배당 주식인데 뱅가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배당률이 증가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근데 음, 현재 이 배당 성장주는 배당률이 낮아요. 미국의 음, 평균 배당 S&P 배당률이 한 1.5%는 거의 그 정도 배당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통의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2.5에서 3% 초반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우존스 주식을 많이 넣어놨는데 VIG 같은 경우는 배당주 펀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정 부분 성장주가 많이 좀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좀 밸런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즉 테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 미래에 웨이트를 많이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테크 주식 중에서 약간 일정 부분 우리가 기업이 일정 부분 되면 이제는 조금은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당을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주주 쪽과 양쪽을 이렇게 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배당 성장주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저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배당주 예를 들면 SCHD, 찰스와 우와, 예. SHD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국내 투자자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스테이블해야 된다. 음, 장기적으로 스테이블해야 된다. 스테이블 리턴. 두 번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은 영어로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 즉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위험 조정 수익률이 좋고 위험 조정 수익률이 적으려면 수익 대비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우리 웅달 보시는 분이 젊은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게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 제가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런 교육책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20세에 투자해서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격적인 종목, 조금은 이제 위험과 성장, 그러니까 양쪽에가 잘 밸런스 있는 주식들을 좀 뭐 어떤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ETF를 좀 전 권하고 싶네요. 아, 그, 원래 투자를 하실 때 그 개별 종목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탑다운을 하기 때문에 전부 주식 ETF로 사실은 랩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50% 가지고 계신 것도 이제 ETF 쪽으로. 네, 주식 ETF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 한국 주식도 있으신가요? 한국 주식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꾸린다고 한다면은 현금을 한 50% 갖고 있고 한 50%를 채권하고 주식하고 좀 나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은 절반은 국채 투자하십시오. 50 국채 투자하시고요. 50을 가지고 그걸 다시 100으로 환산했을 때 반을 쪼개세요. 주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큰 그림이 당분간 내년까지는 조금 이제 하방 쪽에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데 그 하방 쪽에 주식 타임을 계속 노린다기보다는 그 하방을 갔을 때 편안하게 수익을 올린 쪽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게 국채예요. 틀리면 예금금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위로 수익률만 바라보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정말 중요시하는 안 깨지는 투자법,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바다에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바다에 항해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다엔 파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원본 깨지는 거는 그 본질적으로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기 지향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항상 이 원본이 깨지지만은 우리가 대다수의 배가 목적지까지 잘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투자의 배는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목적지를 빨리 가려고 해요. 어떻게?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배를 최대한 뾰족하게 해서 추진력 있게 해서 빨리 날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의 바다에서는 항상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비바람과 풍파가 오면 사이드에서 오면 배가 전복이 돼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돼 있으면 당장은 속도 있게 안 나가지만은 그럼 풍파 왔을 때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전복 안 됩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내의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채권인 자산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요,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우상향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주식 올라갈 때 채권이 깨지고 채권 깨질 때 이렇게 국채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놓으면 적당히 밸런스 맞추면 항상 우상향에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네. 최근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최근 한 1년간은 예외적인 비이성 상황이고 장기로 보면요. 그 효과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채권 지난 1년 동안 많이 깨졌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깨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네. 타이밍입니다. 아, 예, 대표님, 그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 꼭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투자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럼 이 리스크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매니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그냥 단순한 우상향 아닙니다. 수익보다 위험 관리 방안을 항상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만 하지 말고 제발 채권도 같이 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주식만 한다는 건 세상의 절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권투를 한다고 합시다. 권투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한다는 거는 반대편에다가 우리가 한 손으로 그냥 한 방으로 크게 딱 쳐서 넘기려고 하는 권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당히 투자의 리스크라는 게 항상 예상치 못한 쪽에서 오기 때문에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치 양손잡이 주식과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큰 훅을 날려서 게임 못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잘 방어를 하면서 결국 이 권투 투자의 게임에서 결국 이길 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양손잡이가 되십시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네.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의 저자이신 마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